네, BERT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Pre-training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처음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2019년도 NAACL에서 발표했었는데, 물론 BERT가 처음 발표된 것은 2018년도고요. 2년 전에. 이 논문은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이네요. 일단 BERT는 워드 임베딩의 퀄리티, 즉 워드 임베딩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unlabeled text, 즉 대규모 원시 말뭉치 문장들만 영어 기준으로 한다면 영어의 많은 문장들, 수천만 수억 개 문장들에 대해서 텍스트 문장들만 있으면 그걸로부터, 그래서 unlabeled text로부터 워드 임베딩을 하는데, 워드 임베딩 하는 방법으로 워드 임베딩은 특정 단어에 대한 임베딩을 하는 거죠. 즉 워드 벡터를 구성하는 게 워드 임베딩이잖아요. 그런데 워드 투 벡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사이즈를 고려해서 이렇게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단어들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임베딩 하고자 하는 단어 중심으로 left, right, context를 반영해서, 즉 그 단어의 의미가 반영된 워드 벡터를 만들자라는 게 BERT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면 먼저 BERT 직전에 새로운 임베딩 기법으로 등장했었던 엘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엘모 경우에는 랭귀지 모델을 워드 임베딩 하는데 활용한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랭귀지 모델은 뭔지 예전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랭귀지 모델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그 다음 단어가 뭐냐, 이렇게 next word prediction이잖아요. 그럼 그 랭귀지 모델의 기본적인 개념은 프리딕션 하고자 하는 현재 단어, 나는 밥을 먹고 학교에 뭐가 올 텐데 같다를 예측을 한다면 그 전 단어의 좌측 left context를 이용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엘모라는 워드 임베딩 기법은 이렇게 랭귀지 모델, 즉 좌문맥만 고려한 그런 이제 워드 임베딩 기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수천만 개 문장들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특정 단어에 대한 워드 벡터를 만들려면 그 워드의 좌문맥뿐만 아니라 우문맥도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우문맥까지 함께 사용하면 그러면 워드 임베딩의 효과가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BERT의 출발점이었죠. 따라서 이제 BERT는 좌우문맥을 left, right 문맥을 둘 다 활용하는 데 비해서 엘머는 좌문맥만 활용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BERT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엘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그런 임베딩 기법이 되었던 거죠. 엘머의 수명이 너무 짧았네요. BERT가 바로 직후에 개발되는 바람에. 어쨌든 이런 unlabeled 텍스트에서 좌우문맥을 이용한 워드 임베딩 기법이다. 그리고 기존의 워드 투백 같은 경우에는 특정 단어에 대한 벡터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워드 투백으로 그 한글 위키라든지 KCC 말뭉치에 대해서 임베딩하는 그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즉 워드 투백으로 임베딩하고 나면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임베딩 벡터가 생성되어서 그걸 출력할 수도 있었죠. 그에 비해서 이 엘모나 BERT는 단어를 임베딩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로 문장이라든지 문서 벡터를 만들 때 그 문장의 의미, 그 문서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임베딩 기법이죠. 또 이제 BERT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문장 바이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주어지고 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이 주어졌을 때 현재 문장으로만 임베딩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문장이 주어지면 다음 문장까지도 고려해서 임베딩을 하는 그런 기법인 거죠. 그런 기법이 필요한 이유는 기계 번역에서는 문장, 두 개 문장이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영한 번역을 한다면 영어 문장, 그 다음에 한국어 문장, 영어 문장, 한국어 문장 쌍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BERT를 기계 번역에 활용한다면 현재 문장, 영어 문장, 그 두 번째 문장, 한글 문장 번역 결과물 이런 형태의 러닝, 트레이닝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연속된 문장을 대상으로 임베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BERT 방법에서는 일단 프리트레이닝을 하고요. 파인 튜닝을 하는데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어디셔널 레이어, 아웃 레이어를 하나 사용해서 한다고 하죠. 그리고 Substantial Task Specific Architecture는 배제된 그런 모델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Pre-trained BERT가 구글 GitHub에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걸 소스 코드하고 Pre-trained 모델이 필요하면 이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Pre-tr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트레이닝을 해 놓는 거죠. 미리 트레이닝을 해서 그 트레이닝 결과, 그 트레이닝 결과 파일을 뭐라고 하죠?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그 모델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하면 이제 그 임베딩 기법을 다시 로드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그런 의미에서 pre-trained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기법이 feature-based approach, 물론 feature-based approach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엘모, 이것도 2018년 논문인데요. 엘모가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fine tuning approach가 있는데요. 즉 요즘 pre-trained language representation은 word embedding 또는 sentence embedding을 개념적인 용어로 languag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요. 결국 단어 임베딩이나 문장 임베딩은 언어를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pre-training 하는 이런 언어 표현 방법, word embedding, 그냥 문장 임베딩 기법에서는 이제 두 가지 기법으로 feature-based 방법, 접근법하고 fine-tuning 접근법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주로 unidirectional language 모델에서 사용을 해왔던 건데요. 근데 이제 BERT는 unidirectional이 아니라 좌우문맥, 즉 bidirectional transformer를 이용한 그런 임베딩 기법인 거죠. 참고로 여기 지금 GPT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돼 있어서 GP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fine tuning approach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GPT 얘기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주제에서 수업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이 pre-trained embedding에서 두 가지 feature-based하고 fine-tuning 기법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BERT는 기존 방법과 다르게 엘모나 GPT와 다르게 unidirectional이 아니고 bidirectional pre-training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이때 이제 BERT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masked language 모델인데요. masked languag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주어진 문장들로부터 임베딩을 하는데요. 그 문장에서 특정 단어를 랜덤하게 빼버려요. 그걸 이제 매스킹이라고 하죠. 랜덤하게 특정 단어 또는 특정 토큰을 인풋 문장에서 없는 것처럼 매스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매스킹을 한 후에 오리지널 보캐블러리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masked language 모델이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인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한 번역이라고 한다면 영어 문장, 한국어 문장 이렇게 영어 문장이 주어지면 다음 문장, 한국어 문장을 프리딕션하는, 그러면 바로 이제 기계 번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이 next sentence prediction 기법에 활용하는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는 채팅이에요. 채팅을 할 때 A, B 두 사람이 A가 뭐 한마디 하면 안녕 하면 B라는 사람이 나도 안녕 이렇게 채팅이 문장 바이 문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A라는 사람이 발화를 하면 그것을 입력으로 해서 그 다음 B라는 사람의 그 문장을 생성하는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NLP 관련된 딥러닝의 가장 큰 두 개의 이슈가 기계번역하고 채팅인데, 기계번역 채팅 관련해서 매우 적합하게 설계된 그런 워드 임베딩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물론 NLP 관련된 것 중에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 더 있네요. 그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지난 시간에 했던 스쿼드라든지 레이스 이런 것들도 이제 언더스탠딩 관련된 이런 쪽에서도 이 BERT 모델이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자, 이 그림은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BERT하고 오픈AI의 GPT라는 모델하고 엘모의 모델 세 개를 비교해 봤네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픈AI GPT도 여기서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을 보시면 이 화살표가 유니디렉셔널로 되어 있죠. 엘모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화살표가 유니디렉셔널로 되어 있는데 BERT의 경우에는 양방향 바이디렉셔널로 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의 차이를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BERT의 입력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인풋을 포지션도 임베딩으로 주고요. 세그멘트 임베딩 그리고 토큰 임베딩을 통해서 임베딩을 하는 거라고 하죠. 자, 매스크트 LM 방식은 아까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만약 그 입력 문장이 있으면 여기 태깅되어 있지 않는 거니까 unlabelled죠. My dog is hairy라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80%의 경우에는 이제 My dog is hairy를 My dog is mask 이런 형태로 매스킹을 하고요. 10%의 경우에는 랜덤 워드로 교체를 해줘요. 랜덤 워드로 여기서는 이제 My dog is hairy였는데 이 10%의 랜덤 확률로 그 hairy 부분을 My dog is apple로 이렇게 치환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10% 정도는 그냥 원래 단어를 그대로 체인지하지 않고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My dog is hairy 화살표, My dog is mask, My dog is hairy, My dog is 랜덤한 단어. 이제 My dog is hairy, My dog is hairy. 이런 형태로 매스킹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Next Sentence Prediction을 보시면 인풋으로 어떤 문장, 여기서 이제 mask도 들어가 있네요. separate도 있고요. 그래서 입력 문장에 대해서 다음 is next 다음 문장이라는 레이블을 줬네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next sentence를 prediction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모델 아키텍처는 그러니까 BERT에서 사용했던 실제 딥러닝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델은 2017년도에 마스와닐 등등의 연구자들이 발표했던 멀티레이어 바이디렉셔널 트랜스포머 인코더 이 기법을 임베딩에 문장 또는 문서 임베딩에 사용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BERT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특별히 새로운 방법을 주장한 건 아니에요. 이 기존 연구자가 주장한 그 딥러닝 모델을 그 매스킹하고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이라는 이렇게 이제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그런 대규모 텍스트에 대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했던 거죠. 이때 이제 이 모델을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BERT의 베이스 모델하고 BERT의 라지 모델, XX 라지 모델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모델들을 실제 프리 트레이닝 시킨 게 있는데요. BERT의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여기 약자를 써놨죠. L은 레이어 수가 12개 레이어. 라지인 경우에는 레이어 수를 24개. 히든 사이즈를 베이스 모델은 768, 라지 모델은 1024. 그리고 이제 A는 셀프 어텐션 헤드의 개수인데요. 베이스 모델은 12개, 라지 모델은 16개. 그래서 이제 토탈 파라미터가 베이스 모델은 1억 1000만 개네요.
110메가니까. 그리고 라지 모델은 3억 4천만 개의 패러미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에 대한 모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네요. BERT에서 unlabeled sentence A and B 페어를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masked sentence A, masked sentence B를 입력으로 해서 next sentence prediction을 하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것은 각 태스크별로 튜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스쿼드라든지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관련된 그 경진대회 얘기할 때 그때 사용했던 데이터 셋들을 여러 가지 소개를 했었는데 그 중에 여기 스쿼드 그 트레이닝 말뭉치에 대해 거기에 이제 적합한 형태로 파인 튜닝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여기서는 NER은 개체명 인식이죠. Named Entity Recognition. 데이터가 있으면 이 BERT로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에 추가로 그 각 태스크에서 주어진 말뭉치에 대해서 추가로 파인 튜닝한 그런 모델을 만든다라는 거고요. MNLI라는 데이터셋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태스크에 직접 적용할 때는 이렇게 BERT 자체만으로 트레이닝을 한 임베딩 모델에 여기에다가 추가로 각 태스크별로 주어지는 말뭉치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추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BERT에서는 어떤 그 텍스트들에 대해서 프리트레인을 했는지 그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는 먼저 book corpus는 영어로 된 그 책 말뭉치죠. 단어 개수가 800밀리언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1000만, 억이네요. 8억 월드 수준의 그런 로 텍스트가 되겠고요. 플러스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2500밀리언이면 25억이네요. 25억 단어 수준 규모의 그런 위키피디아. 이 두 가지를 합하면 33억쯤 되나요? 33억 어절 규모의 로 텍스트, 영어 문장들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고 하죠. 이때 이제 딥러닝 할 때 배치 사이즈는 256문장이라고 하고요. 250문장에 512토큰 정도가 평균인가 보죠.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은 젤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다고 하네요. 젤루라는 것은 우리 렐루는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렐루가 rectified 유닛 이렇게 여기 음수 부분은 모두 0으로 해버리고 양수 부분만 직선으로 리니어하게 이렇게 그게 렐루인데요. 젤루는 여기 2016년도에 핸드리스라는 연구자가 논문으로 발표했던 건데요. 이 마이너스 부분에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부분을 0으로 만들지 않고 음수로 남겨놨네요. 이런 특성을 가진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젤루라고 하죠. 그래서 BERT에서는 젤루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실제 이제 BERT로 인베딩을 할 때 베이스 모델은 4개의 TPU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폴드 컨피그레이션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한 16개의 TPU 칩스를 사용한 셈이고요. BERT 라지 모델은 16개의 클라우드 TPU, 64개의 TPU 칩을 이용해서 인베딩을 했다고 합니다. 파인 튜닝 프로시저는 간략하게 아까 소개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의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이제 프리트레이닝과 동일하게 하고요. 파인 튜닝 할 때는 이제 배치 사이즈라든지 러닝 레이트하고 트레이닝 에포의 개수들은 이제 조금 다르게 하지만 그걸 제외한 대부분의 모델 파라미터들은 프리트레이닝과 같이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dropout probability는 0.1로 유지를 하고요. 옵셔널 파라미터 밸류들도 있네요. 이것들은 이제 각 태스크마다 동일하지가 않고 다르기 때문에 아까 태스크들은
세 개를 소개를 했었죠. 여기서 MNLI 데이터셋, 개체명 데이터셋, 스쿼드 데이터셋 이렇게 각각에 대한 태스크들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할 때 배치 사이즈를 주로 이제 배치 사이즈 16 또는 32를 사용을 하고 러닝 레이트도 이제 뭐 5 곱하기 5에 5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승 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5승 2 곱하기 마이너스 5승 뭐 이런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런 중에서 각 태스크마다 이 정도 중에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프레이 트레이닝을 한다고 하죠. 에포 개수도 2, 3, 4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트로 학습시킨, 프리트레이닝 시킨 것을 각 태스크마다 적용을 해봤는데요. 글루 벤치마크 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해서는 그때 이제 글루에서 MNLI 데이터셋, 뭐 QQP, QNLI, SST 등등의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BERT 베이스 모델하고 BERT 라지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 실험을 해본 거죠. 물론 이제 이 BERT하고 기존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 오픈AI의 GPT 모델, 바이엘에스템의 엘모, 어텐션 기법을 사용한 모델, 프리트레이닝 오픈AI의 소타, 이렇게 기존 모델 워드 기법, 워드 임베딩 기법을 사용한 이런 모델들과 그 성능 평가를 했더니 이 굵은 글씨로 쓰여진 것들이 가장 큰 성능을 보였네요. 그러면 이 버틀 라지 모델은 기존의 모든 모델들보다 여기 MNL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80.6, 76.4, 82 뭐 이랬었는데 86 매우 성능 차이가 크죠. 이렇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QQP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66%, 뭐 70%였는데 72%, QNLI에 대해서도 뭐 82, 87이었는데 92 이렇게 SST에 대해서도 93이 최고였는데 94.9 이렇게 매우 좋은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라지 모델이 아니라 베이스 모델만 사용하더라도 여기 84.6 정도면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우수하죠. 뭐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해서도 이 베이스 모델만 사용하더라도 성능이 평균적으로 매우 우수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스쿼드 1.1하고 2.0 데이터셋에 대해서 테스트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볼트의 베이스 모델, 라지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반적으로 이 라지 모델은 기존 다른 기법들, 뭐 바이다프 엘모라든지, 뭐 RM 리더라든지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나요? 네,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BERT 임베딩 기법이 출현하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인간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져온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이 테스트 리설트는 이제 다른 뭐 스웨그나 코엔엘렐 2003년도에 그 NER 테스트, 개체명 인식 테스트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더니 기존 모델들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는 이제 벌트의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레이어 개수, 샵 L이 레이어 개수를 변화시켜 봤고요. 그다음에 히든 사이즈 H 개수를 768, 1024로 바꿔봤고요. 어텐션 헤드 개수를 변화시켜 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레이어 개수가 많고 히든 레이어, 히든 사이즈가 클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스킹 프로시저를 조금 달리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실험을 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파인 튜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어떤 그 파인 튜닝하는 것에 대한 그 모델들의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앞에서 소개했었는데 GitHub에 볼트 관련된 공개된 모델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